계절이니까. 그래서 스윗도 준비했고 밥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자몽 주스, 과일. 아니, 야, 너 책 읽는다면서 뭐 먹을 거 그렇게 준비해? 모르는 소리 한다. 가을은 청고 마비의 계절, 하늘이 짙으니까 배가 마비될 때까지 먹으라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no. 그 뜻이 아니야. 너 책 좀 읽어. 좀. 책 열심히 읽으시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니, 놀라시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드는 법. 아니, 만들고 싶다고. 누구를? 박은실. 박은실 걔 이상해. 내가 나. 아, 내 여자를 만들고 싶. 은실아. 씨. 내가 기가 세더라고. 유쾌한 날씨 이야기 캐스터. 우리 근데 추석 지나니까 아침 저녁이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요새 보니까 가을 이 냄새가 분위기가 물씬 풍기잖아요. 냄새 말고 향기란 표현이 있잖아요. 가을 향기. 가을 분위기, 네네. 가을 향기가 물씬 혈감 나는데요. 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새 왜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올해도 갑자기 훅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불안감이 막 사실 몰려와요. 나이에 따라서 그 시속 키로수가 빨라진다 그런 그러는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을도 이 좋은 계절도 확 지나갈 것 같은데 올 가을에는 내가 꼭 이런 거는 좀 해야겠다는 결심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올 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야? 낙엽이 가득한 거리 있잖아요. 바바리 코트 딱 긴 거 입고 좀 멋있게 걷고 싶어요. 그건 작업하려고요. 괜찮다.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작업의 달인이야, 보니까. 은실 씨는? 등산을 하고 싶어요. 등산을 워낙 좋아해서 또 하나를 추가를 한다면 지금 필라테스 자격증을 떼고 있는데 그 시험에 딱 붙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고. 팔에 근육이 많이 딱 근육이 딱딱딱 근성이. 이야. 저는 이제 우리 박은실 캐스터가 등산하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순산. 올 가을 예정이 이게 목표 언제예요? 이제 가을이에요? 11월인데. 오, 좋을 때. 네. 선선할 때 약간 아니, 쌀쌀할 때. 유라 씨는요? 저는 좀 소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길게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어느 정도? 다녀오셨지 한 않나요? 일주일 정도? 아니죠. 할 거면 한 30일 정도. 그러면 이제 안 책상이면 돼.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와서 앉아있겠죠, 제 자리에.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방송을 하고 싶어요.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밖으로 막 나가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올 가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독서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상 외네요. 최근에 회사 일로 몇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못 읽은 것 같아가지고 올 가을에는 꼭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왠지 가을 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약간 압박감 있어요, 그런 맞아, 거. 있어요.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가을을 독서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 중에 가장 책이 잘 안 팔리는 시기가 가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럼 의외네.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계절은 어디예요? 3월. 3월. 3월에 연중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이 팔리고 왠지 새 학기가 9월과 시작되니까. 10월쯤에는 뭐 판매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럼 뭐 책이 많이 안 팔리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을에. 신기해. 저희는 가을에 책 읽기를 좀 차라리 편하니까 책이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 운실 씨 얘기 들어보면 근데 나는 이해가 가.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3월까지 날씨 너무 좋으니까. 아, 그렇긴 해요. 놀러 가고 싶으니까. 저희도 다 가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바깥에서 하는 그쵸. 그런 활동이죠. 그렇죠. 방장님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실 씨 얘기 들어보면 네. 사실 가을에 책을 많이 읽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연초에 이 새해에 들어서 다짐이 생기고 신학기니까 책을 오히려 많이 읽고 가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날씨 너무 좋으니까 책 읽기보다 여행 가고 모임 나가고 나들이 행사가 가고.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많이 안 산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그런데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붙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김수현 캐스터가 전해주는 왜 너는 왜 시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매주 소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등화가친이라는 게 있어요. 등화가친. 사자성어네요. 들어보셨죠? 자, 그때 옛날에 그 당나라 대문호였던 한효가 아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좀 권유하기 위해서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가을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가을밤에 불빛을 가까이 하면서 책을 읽어라. 등화가친. 이런 등화가친. 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많이 책을 읽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가 앞서 나온 게 있어요. 답이 있어요. 뭐요? 가을에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네. 그러면 당연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출판 업계에서 좀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뭐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읽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안 읽었나? 부모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부모 오늘 저도 책을 안 읽으면서 나 사실 아들한테 그래서 계속 책 읽으려고 얘기해요. 그치, 진짜 싫은데 그럴 때가. 부모님이 일본에 따라 읽죠. 본보기가 돼야죠. 아니 그렇게 야단맞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네. 또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규정하는 게 이게 날씨 영향도 있거든요. 이 가을에 평균 기온이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되고 평균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날씨가 책 읽기 딱 좋은 딱 좋죠. 그런 날씨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일조량이 줄면서 우리 행복 호르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세로토닌. 오, 세로토닌에서 괜히 좀 사색에 빠지게 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책을 더 많이 읽게 된다. 그 세라 씨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가을이 사실 독서하기 딱 좋은데 그러니까 난 날씨하고 독서량하고도 좀 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연구는 혹시 없나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코너 속에 코너. 틀렸어요. 왜냐면 제목이 없잖아요. 왜 너는 왜 이런 게 있어야죠. 아, 그래요? 날씨와 관련된 조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독서량? 저는 중국. 왠지 그 고문헌 고서적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중국. 전 왠지 굉장히 추운 나라들. 바깥 활동을 맞아. 있다 보니까 집에서 오히려? 책을 읽지 않을까. 어디? 1위가 덴마크. 덴마크. 네, 오, 덴마크 하면 전 다이어트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독서량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또 2위고요. 10위권 안에 북유럽 국가들이 쫙 북유럽. 날씨가 돼 차가워 있대요. 추운 날씨. 보통 쌀쌀한. 북유럽이 이제 선선하고 선선한 많이 정도. 덥지도 않고 그 좋은 날씨가 좀 독서를 많이 좀 하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의외로 또 높은 순위권에 말레이시아나 남미가 또 그래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좀 찝찝하고 좀 더워서 책을 안 읽을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네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네. 꼭 날씨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 네. 이게 총 200위까지 순위를 매겼거든요. 200위. 네. 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한 78위 정도? 한 50위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간당간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꽤 높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지식 수준이 많이 본인을 돌아보면 되죠. 몇 책 얼마나 읽으시는지. 난꽤 많이 읽어요. 몇 위예요? 발표해 주시죠. 없어요. 200위 아니었고요. 200위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 꼴찌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이야. 정말 불명예스럽네요. 네. 야, 전 놀랬네요. 난 우리나라가 꼴찌 보니까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연평균 독서량이 네. 9.2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권도 독서를 안 하는 거고요. 안 한다. 더 재밌는 거는 10명 중 3명 중에 3명은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한 두세 명은 한 번도 안 읽는 분이 있나요? 스튜디오에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지식하고 정보를 다 이 스마트폰에서 얻어내니까. 얻어내기 때문에 독서를 오히려 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북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뭐 웹툰이나 이런 맞아요, 웹소설 맞아요.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전자책도 생겼고. 그런 거는 또 이 기록에 안 남겠죠? 그 집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포함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되게 요새 사실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왜 스티브 잡스 알죠? 네.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평일날만도 못 쓰게 하고 이 주말에 일정한 시간에만 보게 하고요. 오히려 자녀들하고는 매일 저녁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고 해요. 근데 나도 이북 안 사주려고요. 그냥 사주기 싫으신 건 아니죠? 근데 매일 독서를 같이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공공 도서관 수가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10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뭐 가까운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한 5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없는 거군요. 그렇죠. 많다고 생각해. 우리인데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독서들 많이 하시죠? 전 지금도 책 하나 읽고 있어요. 어떤 책 읽고 있어요? 헝거 게임. 아니, 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왜냐면 영화로 봤는데 저는 영화가 줄 수 없는 그
어떤 상상력과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읽으면서 맞아요. 좀 놓치고 갔던 부분들. 더 섬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재밌고 영화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재밌더라고요. 소설에서 이게 영화화된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소설을 먼저 읽은 분들은 영화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좀 반대라서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항상 소설 보고 재밌어서 영화 개봉하면 꼭 봤거든요. 근데 너무 실망해서 반대로 해요. 이제는. 그래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럼 캐스터들이 우리 가을에 좀 추천할 만한 독서들 하나씩 좀 추천해 보면 어떨까요? 가을하면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딱 떠오르는 게 메밀꽃 필 무렵. 다들 추억 속의 소설이죠. 단편 이효석 소설인데. 작가였나요? 네, 이효석 작가인데 이게 1930년대 작품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시험 공부하려고 맞아. 많이들 한번 봤죠. 시험 문제 접하고 나왔던 거. 단편 소설. 단편 소설 네. 내용도 잘 이해도 안 됐고 맞아요. 아무렇지도 어려웠어요, 그 않았는데 당시에. 이거 얼마 전에 다시 읽어봤더니 이 안에 정말 서정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밀꽃 필 무렵 중에 막 글귀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정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워요. 소설가 김동률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효석은 그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다. 그러니까 너무 시적으로 소설 표현을 같지 많이 않게 시적으로 써놔서 썼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꽃들이 메밀꽃이 그 밤에 확 펼쳐져 있는데 그거 뭐 소금밭에 뿌려놓은 것 같아. 그리고 밤에 그 떠 있는 그 다리에 뭐 마치 뭐 짐승의 거친 숨소리 같다. 뭐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맞아요. 유라 씨 조사 많이 했네요. 유라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해요? 어떤 책 추천해요?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갑자기 되게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요? 다산하면은 우리 이세나 캐스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산 이세난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 우리 아시잖아요. 지식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이분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그 다산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목민심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뭔가 예리하고 막 정말 그런 것들밖에 생각이 날카롭고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날 텐데 다산의 마음이라는 책 정반대의 정약용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힘들 때마다 읽으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책 꼭 한 번씩 좀 지적해 보이네요. 윤유라 읽었었으면 캐스터가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네. 윤유라 씨가 오늘 사실 그런 얘기하니까 사실 생뚱맞긴 하지만 이 책이 이 시대를 사실 초월해서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맞아요. 책이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사실 특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예요? 정말로 그 학우들과의 관계부터 학생이 가져야 할 경쟁심, 그리고 사랑까지 가득 담긴 책. 어떤 뭐예요? 학원 라이벌전. 그게 오늘의 김수현 씨를 만든 책 아니에요? 만화책이죠. 이게 스포츠 만화인데 싸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유도. 유도. 유도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술이에요. 나도 유도 무예. 배워봤어. 스포츠죠, 스포츠. 스포츠죠. 네.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만화책 보면서 네. 인생을 바꾼 학원 라이벌죠. 학원 라이벌이죠. 알겠습니다. 네. 만화책도 책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만화책도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만화책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비웃은 게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만화책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우선 나하고 통하네, 진짜. 나도 좀 일본 만화가의 책인데요. 마스다 미리의 주말엔 스프로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 알아요. 참 알아요? 신기한 게 이 책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시작이 경품으로 차를 받게 돼요. 주인공이요? 네, 주인공이. 근데 일본 상황이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구나. 또 이게 주차할 여건이 없으면은 차를 네, 사질 못해.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품을 받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숲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발상 자체가? 시골. 시골로. 네, 시골로. 그래서 친구들도 막 시골로 놀러 오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겨요. 그 주말마다 친구들이 시골로 놀러 가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있다가 주말에는 또 이제 시골로 가면서 다시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스다미리 작가의 뭐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20, 30대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그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공감 만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마치 내 일기장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20, 30대 여성들의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많다고 해요. 조사 잘했네요. 이 마스타 미리? 마스다미리. 마스타 미리라는 이분이 나보다 한 살 69년생이에요. 누나. 누나구나. 누나인데 마스다 이 누나. 누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요? 보니까 난 사실 숲에서 무슨 삶의 지혜를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삶을 어떻게 숲에서 찾나 했더니 네. 그 주인공들이 이 3, 40대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만화에서 주인공 던지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팍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내가 하나를 써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숲속의 잡초들은 이 커다란 나무 속에 가려 햇빛도 못 보는데 살고 있잖아. 조그만 빛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강인함이 있는 거지.
숲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아니 한대요. 이게 만화 내용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나뭇가지가 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부드러워야 된대요. 그래서 무거운 눈이 쌓여도 부러지지 않는 이 부드러운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만화가 너무 어떻게 강하면 또 부러워.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죠? 그러네요. 이거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40대 방장님께서도 40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마스터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누나 대단한 것 같아요. 만화도 충분히 감동과 아주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학원 라이벌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 사실 이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을에는 또 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세나 씨 왜 가을에 떠오르는 시 혹시 없어요? 시요. 네. 시들도 뭐 여러 편 있지만 가을에 특히 생각나는 음악들 가운데서도 시적인 가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딱 떠오르는 게 김광석 씨의 노래들 중에 고인이 되신 김광석 씨의 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술 먹었어요? 한잔 하시고. 요새 요새 괜찮나 술 먹어도? 저도 생각나는 거 그거 있어요. 뭐야? 그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다들 한 잔씩. 떠나는 듯 그대 모습. 아, 점이 오네요, 가슴이. 아니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이 가을 노래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은유적인 그리고 굉장히 가사들이 시적인 굉장히 가사가 시적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문세 난 사실 이문세. 3사집의 네. 이 이문세 노래들은 다 나 알아. 시적이에요. 뭐 있어요, 뭐? 가을이 오면 정말 신나는데? 공연 줄 알았어요?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이 오면 아, 이게 무슨 장르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옛날 노래 보면 시 같은 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때 노래들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이 낭만적인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이런 노래 다시 들으면 요새 LP가 다시 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LP LP로 틀어주는 게 들으면 좋아. 가슴이 찡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심심한데 우리 캐스터 안에서 우리 가을 백일장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죠. 저 어떨까요? 잘 썼어요. 예전부터 어렸을 때. 아니야, 나 윤유라 캐스터가 아까 상도 많이 받았다고. 백일장 때? 아니 굉장히 근데 난 기대가 돼. 백일장이라고 하는데 네. 수현 씨 왜 백일장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요. 왜 너는 왜? 말해요. 너무 치고 들어와요. 해봐요. 그래요, 해보세요. 자, 그 생각. 100일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한자로 풀면 좀 쉬워요. 보통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00일 동안 뭐 글을 써서 준비해서 낸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난 수현 씨도 그렇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한자를 풀면 쉬워요. 뭐예요? 흰 백의 날일이에요. 말 그대로 뭐냐면 밝은 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대낮에 이렇게 시제를 주고 글을 쓴다고 해서 백일장이 되는 거죠. 네. 야, 수현 씨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는 게 조금 보기보다 가을 백일장 네. 얘기 한번 해볼 텐데 내가 뭐 사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우리 네, 그냥 할 그쵸. 수 있으니까 그럼요. 내가 여기 종이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즉석에서. 저희가 시를 내가 짓는다고요? 우리 백일장처럼 똑같이 해야죠. 가서 백일장이 이 시제를 나눠주고 네. 장원 뽑는 거예요. 장원. 자 캐스타의 가을 백일장 시제는 가을. 가을. 좋습니다. 자, 다 10분 줬으니까 다 충분하죠, 저 시간은?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더. 참 아니, 빡빡하시네. 저는 원래 100일장 때도 한 계속 놀다가 마감 시간 10분 전에 이렇게 써서 상 받고 그랬어요. 그거 원래 백일장 때 다 상 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노력 안 놀다가 해도. 탁 해가지고 막 100점 맞고 이런 사람. 세나 씨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짧고 굵게. 우리 뭐 오래 고민할 게 없죠. 그럼 그렇게 잘하시면 한번 해보시죠. 먼저. 다 준비됐어요? 저부터? 세나 씨부터 할까요? 좋아요. 그래요? 세나 씨부터.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목 추 이세나. 추, 가을 추. 네. 아름다운 것은 짧고 짧기에 더 귀하다. 벚꽃은 보름을 못 가고 청춘도 일평생 3할이 안 된다. 아름다운 가을날이면 이내 코끝이 쓰라린 것도 짧음에 대한 아쉬움이겠지. 연줄을 길게 뽑아 이 가을을 내 곁에 묶어두고 싶다. 나 눈물 조금 날려고 했어, 지금. 나 세나 씨 오늘 다시 봤어요. 정말요? 요새 괜찮죠? 우리 태교 좀 하나 봐요. 나이가 먹은 거죠. 야, 나 놀랬는데? 연륜이 묻어나네요. 네. 꺾인다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청춘 너무 되네요. 짧아요. 다들 즐기세요. 맞아요. 네. 아, 자, 자, 다음. 그럼 다음 우리 제가 유라 씨가 하세요? 열심히 유라 씨. 너무 비교된다. 아니, 아까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막 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종이 안 쓰고 아까 스마트폰을 쓰던데. 네, 스마트폰에 한번 써봤어요. 제목
가을 하면 청고마비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 대신에 유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살찌는 유라? 네. 네. 천고 유라비 윤유라 파란 가을 하늘 눈부시게 아름답네 하얀 등심 마블링 더 아름답네 은은한 들국화향 내 코를 간지럽혀 전어 굽는 냄새에 내 코는 벌렁벌렁 깊어가는 가을밤 공기마저 맛있다. 잘 구운 대하는 더 맛있다. 풀벌레 우는 소리, 가을이 왔네. 살찌는 소리, 아, 가을이구나. 근데 원래 시를 듣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나는 오프닝 하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시를 듣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열심히 알았네. 잘. 아, 그 문제 가을에- 맛집 투어. 맛집 투어인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괜찮죠? 근데 배고프다. 살아있어요. 듣고 나니까 배고프다. 하나하나 가을 전어와. 전어 대하. 또 다른 나온 거 다 매력을 나왔어. 오늘 느끼게 했던 윤유라 씨의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천고 유라비. 유라비. 살 빼겠습니다. 네. 같이 빼세요. 네. 자, 그다음에 누가 할까요? 은실 씨? 올 가을엔 박은실. 높아진 하늘만큼 깊어진 내 마음. 차가워지는 바람만큼 쓸쓸해진 내 영혼. 올 가을엔 가을을 닮은 누군가가 내 빈자리를 채워줄까? 너무 구애 활동하신다, 방송 중에. 아, 저- 진짜 외롭나 봐. 자기가 얘기하면서 얼굴이 빨개졌어. 저 시간만 좀만 더 저 바꿀래요. 저 바꿀래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갑자기 바꿔요? 3번만 주세요. 가을이었잖아.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시험지 제출, 답안지 제출 안 한 번만 했나요? 기회 주세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5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됐어요. 됐어요. 오래 걸렸어요. 시네요. 답시? 아니에요. 뭐예요? 제목. 그 자리 내가. 그 자리 내가. 아우.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자리 없어요. 내가 들어간다면 그 자리 꽉 채울 수 있을 텐데. 용기 내어 고백할게요. 그 자리 내가. 아, 이거 진짜 방금 쓴 거예요? 자리 그럼요. 꽉 찼어요. 만석이에요? 만석이 그럼 다음에 더 안 내려요? 매진이 안 내려요. 아니, 답시로서는 너무 저기 완벽해요. 입덕되나요? 안 돼요. 수현 씨가 임기응변이 진짜 제일 좋아요. 나는 이 가을 남자의 숨결이 확 느껴지는 좋은 시였어요. 그 자리 꽉 찼군요. 그럼 다음 기회에.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올해의 장원은 세나 씨인 것 같아요. 난 처음 그 시가 너무 감명적이에요. 우리 백일장 하니까 네. 메말랐던 감성이 자꾸 맞고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책들 사실 많이 읽어야 되는 이 가을인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요새 열리죠. 그리고 뭐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민국 도서 대전도 열린다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책에 관련된 축제인가 봐요. 그렇죠. 도서 대전. 날씨도 좋으니까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독서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독서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렇게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이 밤마다 무거운 대지가 모든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깊어가는 가을, 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낭만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좋은 책들로 이 가을 더 풍성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캐스터!